사회도량인 경남 하동 쌍계사가 진감, 초위선사로부터 내려온 담액의 전통을 잇는 대축제를 열었습니다. 참석 대중들은 차를 음미하며 선다이치의 화두를 되새겼습니다. 상월결사가 법문이 없는 법회 개념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합니다. 문화 공연을 통해 젊은 층에게 알기 쉽고 재미있는 불교로 다가갑니다. 동산대종사의 열반 60주기를 맞아 스님의 유업을 기리고 근현대 한국불교에서 범어사가 지닌 위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비수도권 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사업의 마지막 공모를 앞두고 지방대학들이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군산대는 새만금 간척지에 미래형 해양 캠퍼스를 세운다는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화엄경의 대가로 잘 알려진 범어사 화엄경 연구원장 용학 스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차 10회지인 경남 하동 쌍계사에서 진감, 초위선사의 담액을 계승하고 차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축제가 펼쳐졌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2025 차문화 대축전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정토 사회로 나아가는 바탕에 선차가 있다며 전국 다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1300년 천년고찰 쌍계사는 우리나라 차나무 최초 10회지로서 한국 차문화의 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차문화 축제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사라졌던 진감 초위선사의 담액을 쌍계총림 방장 고산대종사가 생전에 복원하고 후학들이 개성 발전시킨 결과물입니다. 그 담액이라고 하는 것은 진감 초위선사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담액이었습니다마는 중간에 끊어지고 없었습니다. 그러했던 것을 백자, 운자 큰 스님, 지금 총무원장 스님의 은사 스님이십니다. 백운 큰 스님과 저희 스님이 힘을 합쳐서 그 담액을 복원하고 매년 담액 전수식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108헌달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고산 문도의 스님들, 박안수 경남지사를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동참했습니다. 3개월회와 반야신경 봉독에 이어 스님들과 내빈들이 부처님절에 차례로 차를 올렸습니다. 이어 쌍계사와 부산 해원정사, 부천 서광사, 울산 다도회 등의 다인들이 헌다하고 선차를 시연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정토사회로 나아가는 바탕에 선차가 있다며 다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정토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부터 마음을 평안히 해야 되고, 내를 평안히 하려면 이런 차를 통해서 선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너도 평안하고 나도 평안하고 우리 모두가 평안해질 때 정말 정토사회가 이루어진다. 이 점을 오늘 이 축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각인을 좀 해주시고 스스로의 마음들을 평안히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쌍계사는 차문화 축전 기간 중 청소년들을 위한 차 디카시로 만나다 K-팝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K-어울림 축제도 펼칩니다. 쌍계사 차문화 축제는 차문화의 전성 발전뿐만 아니라 청소년 다문화 가정, 도민들이 함께하는 어울림의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불교 정화의 주역이었던 동산대종사의 열반 60주기를 맞아 스님의 위협과 사상을 추모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는 어제 선문화관에서 대각사상연구원과 공동으로 근현대 불교에서의 범어사 위상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주제 발표와 토론을 가졌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범어사를 중흥시킨 스님의 유업을 기리고 근현대 한국불교에서 범어사가 지닌 위상을 조명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대각사상연구원장 보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범어사가 역사적으로 조계종의 역사라며 개최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시대에 맞는 전법을 고민하며 시작된 상월결사가 잠시 멈춤을 주제로 창작 공연을 만들어 청년 전법과 포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다음 달 개막하는 공연은 디지털 세계에 로그인해야만 하는 현대인들에게 잠시 멈춤, 불교적으로는 방아착의 순간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대학생 전법으로 시작해 청년 세대의 불심을 지피는 데 성공한 상월결사. 그 정신을 잇고 있는 사단법인 상월결사가 불교의 가르침을 대중적으로 풀어낸 색다른 공연을 선보입니다. 주제는 포즈, 잠시 멈춤입니다. 문화에 대한 갈증을 우리 상월 결사를 통해서 대중들하고 소통하는 장을 만들자. 좀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 사회에 우리가 불교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음악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그런 뜻에서 문화공연법회 잠시 멈춤은 4개의 섹션으로 순수함이 디지털에 잠식되고 혼돈과 좌절의 감정을 지나 모두가 1분간 절대적 고요 속에 빠져드는 멈춤으로 내면을 돌아보게 합니다. 마지막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사라지며 다시 서로를 마주하고 함께 걷는 회복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공연에는 상월결사가 탄생시킨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해 비보잉, 전통음악, 미디어 아트 등을 통해 불교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새로운 수행 방식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이 혼돈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비상구가 없는 거예요. 정말 노고인 안에 우리가 갇혀 있기 때문에 이걸 혼돈이라 생각한다면 이걸 멈출 수 있는 멈춤이 필요한데 그 멈춤을 통해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수행이 필요하고 방아착이 필요하고 이번 공연은 다음 달 10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을 시작으로 오는 6월까지 구미와 논산, 부산에서 6차례 진행됩니다. 당초 대구 공연도 기획했지만 경북 산불로 인해 준비에 어려움이 있어 구미 공연을 확장하고 공연 수익금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으로 회항할 방침입니다. 상월결사는 불자들이 불교에 바라는 것을 먼저 듣는 자세로 시대에 맞는 포교 방법을 고민하며 앞으로 걷기술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상월결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젊은 친구들이 어떤 걸 요구하는 걸 먼저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순례를 시작했기 때문에 걷기 순례를 통해서 또 한번 그런 또 사업들을 또 해야 될 일이고 상월결사의 정신은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역동적이고 움직이는 불교 이 상월결사에 인연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근기에 맞는 전법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상월결사 문화공연법회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르며 함께 걷자는 상월결사의 전법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인천 지역의 스님과 불자들이 불기 2569년 부처님 모신 날을 맞아 봉축탑에 불을 밝히고 부처님 자비광명이 온 세상에 가득하길 기원했습니다. 인천불교 총연합회는 최근 인천시청 앞 인천의뜰에서 봉축 점등식을 열고 인천광역시의 글로벌 톱10 시티 도약과 시민 행복을 염원하는 봉축탑에 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을 계기로 이제 우리들이 평안을 되찾고 우리 인천시가 시장님께서 이끄시는 글로벌 톱10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가 되도록 함께 기원을 하면서 이 불기 2569년을 맞춰서 다시 한번 부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에 평화 안정이 깃들기를 바라고 또 함께해 주신 우리 큰 스님들 또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전시청 불자회는 지난 15일 시청 중앙홀에서 봉축 등을 밝혔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이 우리의 등불을 밝히는 그러한 소중한 마음이 온 우리에 퍼지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한편 대전불교합창단 연합회는 오늘 24일 오후 6시 반 평송 청소년 문화센터 대극장에서 제14회 대전불교합창제를 개최합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불법 승 큰 소리에 맞춰 봉축 등을 환히 밝혔습니다. 예, 각자가 다 마음이 밝아지고 이 등불처럼 환해지면 이 나라도 좀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늘 기도하는 그런 불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구 큰절 노천법당에서 열린 점등법회에서 회주 의학 스님은 우리절 창건 33주년을 맞아 준재관세음 보살님에게 염주를 올리고 대관음사를 장엄한 모형 석탑과 석조 관세음보살 입상을 돌아봤습니다.
서울 도봉구에서도 최근에 방학 사계광장 여름마당에서 봉축 소원탑 점등식을 봉행하고 시민들의 평안과 행복을 발언했습니다. 주파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사부대중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처님의 광명과 올바른 지혜가 함께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변을 밝히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를 밝히고 이번 점등식은 대각사주지 동명스님과 광륜사주지 명원스님, 금강사주지 도안스님을 비롯해 오원석 서울 도봉구청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불교연합회는 해운대 군함로에서 봉축탑 점등식을 열고 탑돌이를 진행했습니다. 해운대구 불교연합회장 목종 스님은 봉축탑 빛이 모든 분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최근 산불 피해 희생자들과 목숨을 잃은 생명들의 극락왕생과 이재민들에게는 마음의 안정과 힘이 될 수 있길 발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위기의 지방대학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발전을 이끌자는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육성 사업. 이 사업에서 2번이나 낙방한 군산대가 인접한 새만금에서 산학협력으로 세계적인 미래 해양도시를 구축해 군산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군산을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만들겠다는 군산대의 계획은 글로컬 대학의 취지에 딱 들어맞는다는 평가입니다. 기획보도 2번째 순서로 군산대의 도약을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성 이후 30여 년 동안 지역민의 기대와 달리 공전을 거듭했던 새만금 간척지 개발. 전북 군산대가 이곳 새만금에서 새만금 개발공사와 첫 산학협력을 공표하면서 새만금의 새로운 활로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양 기관의 목표는 새만금의 미래 해양도시 조성. 새만금 개발공사가 새만금의 용지를 조성하면 군산대가 기술력과 지식을 활용해 해양관광, 스포츠 레저 연구 개발 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데요. 이런 어떤 대학과 연계해서 협업을 함으로써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시너지 효과도 아주 클 거라고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군산대는 새만금의 글로벌 코어 캠퍼스와 새만금 사이언스 파크, 일명 새만금 대학 도시를 각각 조성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코어 캠퍼스는 해양수산과 AI 소프트웨어나 해상풍력 등에서 미국 버지니아 해양과학연구소 등과 협업한 관광 레저와 해양 스포츠 플랫폼입니다. 글로벌 코어 캠퍼스는 국내 유수한 대학들과 그리고 해외의 연구소와 대학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새만금의 관광 레저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개념의 캠퍼스가 되겠습니다. 투명 카약을 이용한 야간 관광부터 플로팅 글램핑 빌리지, 요트와 조종 단지의 가칭, 국제 물고기 병원 등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와 새만금 배후도시 용지에 추진 중인 산학형 클러스터, 새만금 사이언스 파크도 주목됩니다. RE100, 신재생에너지 100을 주도하려는 새만금에 걸맞게 군산대가 갖고 있는 풍력과 태양광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시설이 지역 대학들과 함께 조성될 전망입니다. 네, 새만금 사이언스 파크는 군산대 학교를 비롯한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힘을 모아서 최첨단 산업을 일으키는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새만금 사이언스 파크가 되겠습니다. 조성 이후 표류를 거듭해온 전북 새만금과 한국 GM철수로 침체 일로의 군산경제. 때마침 학령 인구 감소와 경쟁 위기에 놓인 군산대가 새만금을 이용해 글로컬 대학을 꿈꾸면서 군산과 새만금은 국제적인 해양 레저, 신재생에너지, 블루 이코노미의 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국내 사찰은 화엄경을 바탕으로 세워진 사례가 많고 산봉우리 이름조차 비로봉처럼 화엄경에서 따온 경우가 있습니다. 화엄경이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음을 알 수 있는데요. 화엄경을 수지 독송하는 대법회가 다음 달 수원사에서 2년여에 걸친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PBS가 만난 사람은 시대 대강백 무비 스님의 법제자이자 화엄경의 대가로 잘 알려져 있는 범어사 화엄경 연구원장 용학 스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범어사 화엄경 연구원장 용학 스님 나오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예, 우리 불교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범어사에 살고 있는 용학입니다. 자, 범어사 화엄경 연구원장 맡고 있으신데요. 네.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해본다면 일단 화엄경이란 무엇인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화엄경은 우리나라 화엄경의 한국 불교의 추요다. 한국 불교의 근간이다. 네네. 참선 수행이든 연불 수행이든 모든 우리 그 연불 시식 의식 또 예불 이런 것이 전부 화엄경을 중심으로 사실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뼈대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한국은 특히 예로부터 뭐 동료에서부터 또 탑이나 또 사찰, 건축,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화엄경을 근간으로 해서 세워진 절이 상당히 많고 한국의 제일 높은 산봉우리 이름이 전부 다 화엄경에 나오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상징해서 금강산도 최고 봉우리가 비로봉이고 그렇죠. 묘양산도 비로봉이고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화엄 불국토였다. 화엄국토였다. 화엄경으로 근반으로 우리의 그 정서적인 문화와 사상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불자들이 이제 화엄경을 이제 수지 독송하면 어떤 공덕과 가피가 있습니까? 화엄경을 많이 읽고 독송하고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문신처럼 새겨진다면은 그 공덕은 사람이 첫째 예의가 반듯하고 남을 칭찬할 줄 알고 널리 이제 베풀어 줄 줄 알고 그리고 참여할 줄 알고 양심을 돌아보고 그리고 남에게 늘 이 정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것이 자기 손끝에서 눈길에서 발길에서 손길에서 온 몸에서 그렇게 묻어나죠. 화엄경 속에서 자기 인생의 존엄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 듣고 있구나. 숨 쉬고 있구나. 내가 말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화엄경도 되게 좋아하고 불교를 좋아하면은 자기 것이 되고 자기 화엄경이 됐을 때 얼마나 찬란한 인생이 펼쳐지고 이 힘든 사바 세계에서 한번 살아볼 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화엄경을 원 없이 봉독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립니다. 다음 달에 이제 수원사에서 화엄경 봉독 대법회가 봉행이 되는데요. 어떤 행사인지 기간도 궁금하고요. 좀 여러 가지 안내를 좀 해주시죠. 수원 8달구 그게 수원 천로에 자리 잡고 있는 수원사라고 하는 아주 수원에서 제일 가는 105년, 100년이 넘은 1920년대 세워진 큰 절이 있습니다. 거기 해주로 계시는 셋째 형제 세영스님께서 큰 발언을 하셔가지고 해인사 화엄경 봉독법회처럼 수원사에서도 봉독법회를 해가지고 이 경기 북부 지방에 화엄법회가 잘 없었는데 그 27년 7월까지인가 그랬죠 아마. 그때까지 해서 화엄경 그 봉독 법회를 그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때 화엄경이 또 80건의 분량이 좀 많지 않아요. 많기 때문에 그 해인사는 뭐 한 3년씩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못 끝내기 때문에 화엄경이 큰 이렇게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수행하는 방편의 그 쫄가지가 어디 그 줄거리가 어디서 끝나냐 하면은 화엄경 7회차 열애 출연품에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도 알기 쉽게 열애 출연품의 제일 마지막 그 개성 구절을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누구나 알고 있는 불자들이 알고 있는 그것이 그게 화엄경에 나오는구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상심심 미滅법, 백천만급 난조우, 악업문견 덕수지, 원해열애 진실해요. 이 부처님의
더없이 높고도 높은 이 귀한 법을, 미묘한 이 법을 아건문견덕수지, 내가 지금 하환경을 보고 듣고 해서 마음에 수지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그게 열애 출연품, 거기까지 끝내고 아마 수원사에서 그 봉덕법회가 이제 마무리되고 다시 이제 2차 법회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2027년 7월까지면은 2년 2개월이란 시간 동안 100일마다 또 회향을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워낙 그 내용이 방대해서인가요? 그게 이제 100일마다 한 번씩 자기의 마음을 내는 계기를 내라 해서 100일마다 한 번씩 회향하면서 그래가면 불사가 더욱더 중간중간 매듭이 있으면 좀 탄탄해지잖아요. 그냥 느슨하게 가다 보면 어디 빠진지 모르잖아요. 갈 때 중간 점검 차원에서 100일마다 한 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화엄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초심자도 여기에 가면 좀 잘 이해하고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충분히 되죠.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화엄경의 DNA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하잖아요. 그죠? 그 금강산이 바로 화엄경 보살 주첩품에 나오는 산 이름입니다. 그 동료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DNA가 되게 다 가지고 있는데, 비로봉이 제일 높기 때문에 금강산 고무줄 놀이할 때 제일 높은 걸 하거든요. 그럼 12,000봉은 뭐냐? 60건 하원경에서는 금강산에 법기보살이 12,000건속을 거느리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원효스님, 의상스님 시절부터 우리 민중의 신라의 피가, 하음의 피가 60건 하음경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우리 동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시면은 그냥 뭐 하음경은 수준이 없습니다. 문도 없고. 수원 화엄경 봉독 대법회 5월 24일에 시작이 되는 거죠. 5월 24일입니다. 여기에 이제 참여하고 싶으신 불자분들이 이제 법회에 가기 전에 좀 이런 건 좀 예습 삼아서 좀 하고 오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모든 경전이나 불사나 또 인생을 살아내는 데도 마찬가지만 정구업지는 정구업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독송법회에 봉독법회에 참여하자고 하면은 남들에게 모진말 하는 것도 삼가해야 될 것 같고, 이간질 하는 거나 헛말 하는 거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데, 생각이 지저분하면은 말이 너저분하게 이렇게 나오고, 생각이 올곧으면은 진실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정구업진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경전을 외울 때마다 정구업진언을 하지 않습니까? 다짐하고 다짐해서 여기서 내 인생에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 정말로 내 인생의 꿈과 이상이 아주 소중하게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온다면 분명히 기도가 성취되고 삼매에 분명히 들고, 삼매에 든 사람만이 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삼매에 분명히 듭니다. 이런 얘기 드리면 좀 뭐하지만 제가 가봤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원흉하게 사는 것이 이 하암법회라든지 이런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로 주고받는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승불하십시오. 스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범어사 화엄경 연구원장 용학 스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4월 19일) 토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